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벚꽃도 활짝 펼 텐데 이 시기에 우리가 벚꽃만 주목할 게 아니고요. 배당에도 또 주목을 해봐야 하죠. 주요 금융주들의 배당락이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배당 규모 제일 큰 회사도 궁금하고요. 일정도 궁금해요. 네, 뭐 일정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뭐 월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 이 부분이죠.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다. 소위 더블 배당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번. 연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아. 그다음에 그 1분기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그래서 이 2가지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당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분기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기 배당보다는 연말 배당에 좀 힘을 줬죠. 그런데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올해부터는 등배당을 하겠다, 등간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 배당액이 2,000원이면 주당 2,000원이면 이것을 500원 단위로 끊어서 분기마다 같은 배당을 하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게 3개월마다 최소한 한 1에서 1.5% 정도의 마진율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1.5%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장기 보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어떤 수급에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뭐 하나증권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주가 대비해서 한 1% 조금 안 되거나 1% 내외 정도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뭐 KB금융이 한 뭐 500원 정도.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같은 배당을 한다면 8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540원, 우리금융이 뭐 지금 200원 정도. 뭐 그다음에 하나금융이 650원, 네. JB금융이 12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개별 종목의 1분기 배당까지 합치게 되면 꽤 괜찮은 마진이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마진을 노린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대신 중요한 건 뭐냐? 답이 이미 답지가 나와 있죠. 잡지가 나와 있다니요? 네, 바로 기아라고 하는 종목이 이미 답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기아가 배당하면서 배당락과 더불어 주가가 한번 망가졌다가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1분기 배당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다음부터 봐야 될 것은 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금융주의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당 모멘텀이 끝나면 추가 매수가 좀 덜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팔지 배당을 말지. 정말로 받을 건지 배당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팔고 접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기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를 보면은 수익률만 딱 향유하고 파는 게 맞겠죠? 저는 주가 수익률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변효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주에 대한 지금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쫙 들어오는 건 다들 이제 배당을 보기보다는 배당에 따른 그 주가 상승을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뭐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차별화 부분인데 네.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은 순이익에서 배당금과 이 자사주 취득 금액을 비율로 좀 계산한 건데 전체 이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 순이익률이 환원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들이 30%가 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 발표된 내용들 보면 KB가 27.9%에서 37.5%대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신한도 36%, 하나가 32.7%, 우리금융도 33.7% 정도 확대했는데 이게 뭐 배당 금액을 확대하는 플러스 요인도 좀 있지만 자기 주식에 대한 취득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도에 대비해서 총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가장 큰 회사가 KB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아직 3월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뭐 KB금융이 6.8% 정도밖에 상승을 좀 못했거든요. 신한지주가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인 16.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는 총 주주 환원율에 관련된 어떤 차별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벚꽃 배당, 더블 배당 이 막차를 우리가 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럼 종목을 꼽아 볼 텐데 우리 건물주 테이버 고수는
어떤 건물주시잖아요. 예. 저희 건물의 금융사들이라. 건물주님은 그 더 한남도에 길게 얘기하지 사십니다.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좀 픽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벚꽃 배당이 뭐 이번 올해가 약간 특수하긴 한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과거에 우리나라 금융주들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연말 1회 배당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냥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게 이게 저 PBR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주목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게 매우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배당 끝나면은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EL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PF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잘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네시스 쪽이고 하이브리드 쪽이다 보니까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더 뭐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2024년도에 시황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주가가 좀 빠져서 눌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금융주 같은 경우, 증권주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총선이 지나면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ELS에 대한 배상안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뭐 확대돼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쌓는 그런 이슈도 존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주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차익 실현하실 거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되 그 이슈 우리가 총선 이후에 있을 이슈가 지나고 난 뒤에 네. 25년, 26년을 가게 되면은 결국 핵심은 배당을 늘리겠다, 주주환원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상향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금융주하면 사실 저는 지주사 중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NH도 많이 주고요. 네. 많이 주는데 저도 이제 테이버 교수나 김종우 교수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배당 메리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 부분 안 따져볼 수 없거든요. 세금. 배당 소득세가 15.4%입니다. 근데 거래세,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거래세는 0.18입니다. 절대 금액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 기산일 전에 사는 것보다는 배당락 이후에 증권 거래소 0.18%만 내고 이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융주 벚꽃 배당, 더블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주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금융주 5월의 장미 시즌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라. 김종일 고수는 배당보다는 크레딧 스프레드, 변영인 고수 ELS 충당 부채 반영 여파를 주시해보고 주주 환원율을 주목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총선이 최대 불확실성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장 탑5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금씩 런치박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 함께 외치며 마무리해보죠. 오늘장 탑5! 팔만전자.